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군이 작년 비상계엄 직후에 영현백 3,116개를 구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좀 영현백이라니까 요즘 우리가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용어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영연백이 뭔가 봤더니 전몰 용사를 영웅적으로 존중한다라는 뜻에서 그 꽃뿌리 영자, 나타날 현자, 한자, 영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유해를 영현이라고 하는데 그 영현백 그러니까 그 유해를 담은 수습용 특수 가방을 영연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신을 쉽게 말하면 군인 시신을 담는 가방이 바로 영연백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과정에서 사망한 군인의 시신을 담는 가방이 바로 영연백인데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 물론 이제 꼭 이렇게 이런 형태일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는 AI가 그린 것이고요. 제가 실제 사진으로 보니까 얘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긴 한데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형태의 가방을 영연백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3일 날 윤석열이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버렸잖아요. 그래서 국회에 이렇게 소총과 야간 투시경으로 중무장한 계엄군들이 난입을 했습니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을 했죠. 그런데 이때 이제 이제사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시민들과 충돌이 있었고 시민 일반인인 기자를 그 휴대폰을 빼앗고 정강이를 걷어차고 벽면으로 내몰아가지고 케이블 타이로 갖다가 손을 묶으려고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이 계엄군이. 뿐만 아니라 MBC 기자에 대해서도 사다리를 빼앗고 위협하는 그런 장면들이 CCTV를 통해서 고스란히 이제사 드러나더라고요. 요 며칠 사이에. 실제로 사람들이 죽을 뻔했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뭐 그 한동훈까지도 수많은 그 정치 뭐 정청래를 비롯해서 많은 그 주요 인사들과 그 다음에 그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언론인, 종교인, 뭐 수많은 그 시민들이 수거 대상이 됐어요. 수거 대상. 그 노상원 수첩에 보니까 수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대 용어인데 죽은 시신을 이제 그 처리하는 것을 수거라고 하는가 보더라고요. 군대에서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야당 국회의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근데 추미애 의원이 지금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이잖아요. 이 추미애 의원이 요즘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추미애 의원실에서 국방부에다가 정보 요청을 했어요. 자료 요청을 했어요. 육군의 영연벽 대량 구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국방부에 요청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뒤에 그런 사실을 폭로하면서 제기한 의혹이었죠. 하지만 육군 측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계약 납품된 군수물자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일축을 했어요. 하지만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국방부 해명이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미애 의원실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추미애 의원실에
그 자료를 그대로 내가 여기에 실지는 못하고 이제 대략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각 군 월별 영연백 유품 보관백 보유량 주문량을 공개하라 라고 추미애의실에서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2021년, 22년, 23년, 24년 쭉 월별로 그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공개를 했는데 2021년 12월 이제 2021년에도 이제 월별로 쭉 나와 있지만 마지막 12월 달 보면 1106개가 있죠. 22년 12월에 보면 1565개 있고 2023년 12월 경에는 1890개 정도. 그러니까 약 2000개가 좀 안 되는 정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그렇죠. 물론 이제 2021년엔 1100개니까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긴 했지만, 자, 2024년 가니까요. 1800개가 이제 883개가 1월달. 자, 5월달 1851개. 큰 변화 없죠. 그 다음에 10월까지도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11월까지 변화가 없다가 12월에 갑자기 4940개로 확 늘어요. 우리 3116개가 새롭게 조달이 됐습니다. 12월 달에. 12월 11일 날 구입이 됐어요. 납품이 됐어요. 자,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일 날 이게 납품이 됐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계엄을 통해서 수많은 병사들이 죽을 수 있다. 그런 계엄군의 시신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영연백을 대량 구매를 12월 달에 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연백 대량 구매에 대해서 국방부가 뭐라고 해명을 했냐. 2024년 조달량이 3116개인 이유는 2022년 합참 영연백 신규 비품 품목 선정 지침에 의거 전시 소요를 2024년부터 28년까지 중기 계획에 반영하고 2024년부터 비축 소요를 조달하여 평년 대비 조달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통상적인 것처럼 답변을 하고 있지만 이게 별로 신뢰성이 없는 게, 이 영연 관련 훈련도요 갑자기 급증을 해요. 2023년 무렵부터 영연 관리 훈련 실시가 각 부대에서 꾸준히 진행이 되죠. 그리고 2024년까지, 특히 23년에 집중적으로 7월, 8월 막 이렇게 쭉 있다가 9월, 그 다음에 24년도에 8월 그렇게 8월에 24년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2군단 7사단 했죠. 그 다음에 23년에 수방사도 해요. 23년 7월 4일부터 5일까지 수방사도 해요. 수방사 지난번에 계엄에 관여했던 부대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노상원 수첩에 적힌 내용이 어제 MBC에서 이게 또 보도가 됐죠. 노상원 수첩, 그러니까 김용현과 더불어서 윤석열 계엄을 진두지휘했던 이 노상원이는 이미 전역을 해가지고 민간인 신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엄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노상원 수첩에 뭐라고 돼 있어요? 5천에서 10,000명이라고 돼 있어요. 5천에서 10,000명 정도를 호성선에 태워가지고
어디다 뭐 섬 같은 데 데리고 가가지고 뭐 죽여서 없애 버릴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치인, 주요 인사, 종교인, 언론인 할 것 없이 5천에서 10,000명까지도 죽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어? 그 이렇게 아예 처리 죽여서 없애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고요. 구체적으로 영연백 같은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계엄이 그냥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통하여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연백이라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